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네, CPT 좀 보려고 합니다. CPT 먼저 보시면은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앞서 언급하셨던 위험,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운송, 보험, 통관이라고 해서 요 5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CPT의 특징을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래 지금까지 모든 원칙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시에 이전이 됐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뭔가 이전될 때, 물품이 이전될 때 위험과 비용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게 있어요. CPT는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실게요. 요 위험과 비용이 각각 이전, 이렇게요. 각각 이전. 네, 각각 이전해요. 그러니까 따로 이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 이전, 네, 따로 이전, 네. 따로 이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도 적어줄게요.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돼요. 다른 말로 수출국. 비용은요, 목적지에서 이전이 되어, 그리고 수입국, 네, 수출국, 수입국 이렇게 좀 적어 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조건 같은 경우는 운송계약 누가 하죠? 운송계약 셀러가 합니다. C와 D 조건은 운송계약, 그리고 이제 셀러가 합니다. 셀러가 이렇게 하죠. 그림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측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수출국이고요. 여기 이제 수입국입니다. 선박을 비교해 볼게요. 선박에 출발하는데, 먼저 CPT는요, 여기가 이제 셀러의 공장이라고 볼게요. 셀러의 공장인데, 네. 복합운송 조건이다 보니까 선박에 사용되고 공장에서 선박까지 이동할 자동차가 사용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사용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잠깐 체크할 게 있는데, 복합운송 조건이다 보니까 이 사항을 보니까 운송수단이 몇 개가 사용되죠? 2개가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와 그리고 선박. 그러면은 순서상 뭐가 먼저일까요? 순서상 자동차에 먼저 화물이 실어지고, 이 화물이 자동차를 통해서 선박에게 항만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순서상 본다면은 자동차가 1번이고 선박이 2번이라고 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순서상, 운송 순서상 선박에게 가기 위해 필요한 그 자동차가 1번, 그리고 그렇게 옮겨 실어지는 선박이 2번입니다. 먼저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되고 비용은 목적지에서 이전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냐면은, 이 자동차와 선박은 누가 고용한 운송인입니까? 운송계약을 셀러가 하니까. 그렇죠. 셀러의 자동차이면서 셀러가 고용한 선박이기도 한 거죠. 셀러가 고용한 자동차, 셀러가 고용한 선박. 첫 번째, 위험에 이전되는 분기점은요, 적어주실게요. 여기다가 셀러의 운송인. 몇 번째 운송인이요? 첫 번째 운송인. 이렇게 쓸게요. First carrier라고 영어 어문 나오는데,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은요, 물품을
건네줄 때, 다른 말로 교부할 때. 교부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부할 때. 네, 교부할 때. 이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예.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왜 비용은 목적지까지 이전될까? 잘 보세요. 운송계획 누가 하죠? 셀러가 하죠. 선박에서 실려진, 자동차에서 실려진 물건이 선박으로 옮겨 실어집니다. 이 선박은 출발을 하죠.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착을 할 테고 여기서 물건이 내려지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셀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지불한 운송비가 부산항에서 LA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산이고 L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제가 부산에서 지불한 운송비는 어디까지 가는데 효력이 있는 겁니까? LA까지 가는데 효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제가 KTX 부산에서 타고 서울 가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럼 제 티켓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서울역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티켓을 대전까지 끊었습니다. 그럼 저 서울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대전까지밖에 갈 수 없는 효력이에요. 즉 이미 C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러가 운송계약하고 무슨 방식이었어? 프리페이드 선불 방식이었죠. 즉 셀러가 지불한 운송비의 효력은 적어도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부산에서 지불한 운송비는요. LA까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의 비용에 대한 효력이 LA까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는 논리예요. 논리가. 그래서 수출국에서 이렇게까지 가는데 비용, 대표적으로 운송과 관련된 비용은요. 누가 지불한 게 쭉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셀러가 지불한 운송비의 효력이 LA까지 쭉 미치는 거예요. 즉 비용에 이전이 되는 분기점은 비로소 어디에 가서야 넘어가는 거예요? LA 항에 도착해야만 누구한테? 바이어한테로 이전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이거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 이제 분기점 각각 다른데 각각 다릅니다. 분기점이. 그래서 결론. 무조건 위험의 분기점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 요때 잘 보세요. 요때 따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셀러의 위험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셀러의 특히 위험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요. 누구의 위험이에요? 바이어의 위험이에요. 바이어의 위험이에요. 비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용은요. 셀러가 지불한 운송 비용의 효력이 부산부터 LA까지 존재하는 거니까 적어도 그 비용의 효력은 선적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최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운송 계약을 체결한 목적지까지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서 도착해야만 비로소 비용의 분기점이 바이어에게로 이전되고 이미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지에 있는 셀러가 고용한 첫 번째 운송인에게 주었을 때 이미 위험은 바이어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라도 부르냐면은 되게 재밌는 게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전혀 컨트롤이 안 돼요. 왜죠? 운송인도 심지어 자기가 고용한 운송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고용한 운송인도 아니고 셀러가 고용한 운송인에 자신의 물건이 실려 있는데 그럼 이거 망가지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를 차라리 운송인이 바이어가 고용한 운송인이라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어요. 맞죠? 바이어 입장에서. 근데 운송인도 자신이 고용한 운송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이 각각 따로 이전된다는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오롯이 그 사고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도 불러요. C조건을요 C조건 통틀어서 위험과 비용이 따로 이전되는데 상징적 인도 조건이라고 불러요. 상징적 인도 조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만 인도한 거지 현실적으로 바이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볍게 가져가만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더 쉽게 정리하자면 결론 뭐예요? C조건만 유일하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끝.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여기 왼쪽을 적어 주셨으면 제가 잠깐 왼쪽을 여기도 다시 지우고 써볼게요. 또 그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그림으로 하면요. 여기서는 위험 맞습니까? 위험? 여기서는 비용 맞습니까? 여기 이제 이어볼게요. 이었죠? 요 이은과 얘가 지금 건방지게 좀 누워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를 똑바로 좀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워볼게요. 얘를 이렇게 세워볼게요. 얘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누워있는 거를 건방지잖아. 건방지게 누워있잖아 지금. 이렇게 세우면은 어떤 알파에 무슨 모양 돼요? C 돼요? C 조건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틀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분기점 적어볼게요. 비용의 분기점. 네. 적어주세요. 지정된 네. 목적지에 도착한 때라고만 적어주세요.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좋습니다. 운송계약 누가 하죠? 운송계약? 운송계약 셀러가 합니다. 보험계약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누구한테 있죠? 누가? 그 누구에게도 없죠. 네. CI가 들어가는 조건에만 보험 가입 의무, 보험 계약 의무가 셀러한테 있습니다. 보험 계약 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CPT 정상무역거래입니다. 정상무역거래입니다. 수출 쪽은 누구예요? 셀러. 수입 쪽은 누구예요? 바이어. 끝. 네. 그래서 시조건은 특별히 요거랑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제가 이거 안 지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 CIP 있죠. CIP는 CPT에서 보험만 추가되는 개념이었는데 그것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요게 이제 개정된 거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2010 기준이니까 2010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네, 여기 잠깐 한번 끊을게요. 지금 끊을게요. 여기에 CIP라고 적어볼게요. CIP는 내용 다 똑같아요. 보험 부분만 달라집니다. 보험 부분만 달라져요. 먼저 1번 보험 계약 누가 하죠? 보험 계약은 셀러가 합니다. 네, 셀러가 보험 계약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위험이 선적지에서 이전이 돼요. 즉 바이어에게 위험이 노출된 구간이 더 많습니다. 더 깁니다. 근데 C 조건에 있어서 보험 가입 의무 조건의 룰은 뭐냐면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즉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 이 사람을 피보험자를 해요. 피보험자. 즉 사고 발생 시에 돈을 받는 사람 있죠. 피보험자라고 부르는데 셀러 CIPI가 들어간 거에는 피보험자를 누구로 지정하냐면은 바이어로 지정을 해요. 바이어. 그러니까 정작 계약은 셀러가 하는데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수령을 누구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바이어. 즉 결국 보험 가입 의무는 누가 누구를 위해 들어주는 거예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들어주는 계약이에요. 물론 보험 관련 보험료는 셀러가 지불을 하겠지만 지불된 보험료는 다 어디에 포함되게 돼요? 물건값에 포함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보험료는 바이어가 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보험 가입할 때 이게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지금 2010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요 CIP 보험 관련 내용이 2020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2010 기준이니까 10으로 갈게요. 보험 가입 요건인데요. 두 가지로 가입 요건. 첫 번째는요. 우리 무역에만 쓰이는 보험이 있는데 그 적화보험이라 해가지고 선적된 화물, 기적된 화물에
즉 운송수단에 실린 화물에 대해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얘를 적화보험이라고 하는데 적화보험, 예, 적화보험이라고 합니다. 적화보험. 근데 적화보험은요 이렇게 영어 협회에서 만들어서 ICC라고 불러요. ICC라고 부르는데 여기 ICC 적어두세요. C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ICC C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최소 담보 조건이라 불러요. 최소 담보 조건, 최소 부보 조건이라고 해서 즉 쉬운 말로 최소 가입 조건. 최소 가입 조건이라고 부르면 최소 가입 조건. 네.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말 그대로 그 물품가액의 100%의 가입을 해요. 100%의 가입을 해서 예컨대 100만 원짜리 물건이 망가지면은 100만 원이 보상이 되는 게 맞아요. 배상이 되는 게 손해배상.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가서 사다가 팔 때 자신의 이익까지도 생각을 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망가져서 이 물건을 못 받게 되면은 그 기대했던 이익까지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대했던 이익까지도 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거를 기대 이익, 희망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입 조건에 이거 적어줄게요. 가입 조건에 물품가액의 몇 프로? 110% 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110%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10% 조금 올려쓸게요. 여기 위에다가요. 위에 올려쓸게요. 이 10%를 뭐라고 그래요? 기대이익 또는 희망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바이어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이익까지도 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최소 110%부터라는 거지 기대했던 이익이 고부가가치 물건이라면은 20% 또는 30% 또는 40%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 좀 가져가 주시고요. 그래서 100%나 105%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문자죠. 그래서 10%가 기대이익, 희망이익이고요. 이거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릴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C조건에서 정리하자면 CPT를 먼저 학습하신 다음에 CIP에 여기 보험 조건, 이것만 학습을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C조건에 7가지 조건의 C조건이 끝입니다. 예,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D조건도 사실 3개를 한 번에 몰아서 봐야 됩니다. 이게 D조건 3개가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몰아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CPT, CIP 사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2020 할 때 여러분 뭘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20 할 때 CIP에 여기 보험 관련 내용 있죠? 얘를 기억해 주세요. 얘에 대한 개정 내용이 2020에 반영이 됩니다. 그건 2020 개정되는 영상에서 또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쉬셨다가 D조건 3개를 몰아서 또 연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멈췄다가 필기해 주시고요. 네, 이거 잠시 쉬었다가 바로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